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특검하고 청문회 나오라고 하고 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겉으로 노출은 안 되고 있지만 엄청난 지금 문제로서의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법의 역사를 흑역사로 만든 이 이재명 당의 이 이자들의 행태는 소위 대한민국을 그들의 뜻대로 망가뜨려버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려버리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강행하는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16명이 전부 다 청문회에 초대됐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 가. 한마디로. 못 가겠어.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권분립 침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또 재판연구관 등 16명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어디로 불렀느냐? 청문회에 불렀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법부를 능멸하면 안 됩니다. 사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기를 갖다가 사법부 수장을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발상하는 이 방법이 말이죠. 이 자들이 근본이 작동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 국회 불출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분노가 서려 있는 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였던 이 후보 사건을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이재명의 이 법꾸라지적인 이 논림으로 재판이 얼마나 지금 지연이 됐습니까? 거의 3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속행을 하자. 왜?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633제 빨리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뭐 선거 때 왜 했냐 뭐 하지만 선거 때가 아니죠. 이건 선거 때이기 때문에 선거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 더 복잡할 테니까 미리 빨리 그 선고 일자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죠. 3년이나 걸렸어. 633이 아니라 이거는 3년이 걸렸다. 3년. 법꾸라지들이 하도 많이 끼어들어 가지고 법이 계속 판사도 강규태 뭐 그런 판사도 있죠. 김동연. 이름만 들어도 뭐 이 판사들 이 소위 말해서 이 판꾸라지들 몇 명 있어요. 네. 귀에 모시박이로 들리는 이재명 살려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천 받아서 지엄하신 어르신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사법부에 남아가지고 이상한 판결들을 했었냐 이거. 법과 원칙과 공정과 광명정대하게 저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판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해가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켰으면 그걸 또 재판 날짜까지 선고됐으면 재판 날짜에 재판을 선고해야지. 압박을 받는다고 말이지. 선거 뒤 대통령 선거 뒤로 한다 또 이러고. 이런 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법조계가 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자들에게 그래서 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광명정대하게 법과 원칙대로 공정한 법 절차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판사들이 움직인다면 감히 판사들을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거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누가 청문회 나오라 특검하겠다
뭐 등등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청문회 불출석한다는 건 상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 그리고 그간 관리에 비춰서 예상됐던 절차입니다. 안 그러면 벌써 청문회 가는 순간 사법부는 입법부에 예속됩니다. 이재명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죠. 법원 내에서는 국회가 특정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가지고 관련 내용을 묻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엄청 많았습니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겁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문재인 때 야당인 소위 자유한국당 지금 현 국민의힘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거부에 대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하면서 상권 분립의 대원칙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반대해놓고 이제 왜 하필이면 아니 정당한 자 그때 김명수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을 거짓말을 했어요. 말을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기를 다 깠습니다. 녹음한 걸 딱 녹취를 깠어요. 그러니까 꼼빡 못하고 허위사실에 의해서 지금 이 판결이 나지 않고 계류돼 있을 겁니다. 왜 재판을 빨리 안 하냐. 김명수 같은 자는 감방에 집어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법을 지킨 훌륭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분을 뭐 청문회 놓으라? 특검하겠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대법원 재판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 소집한 것 자체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 똑똑히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드러난 혐의도 없는데 특검을 추진한다. 법조계에서는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죄도 진 혐의도 없는데 특검을 하겠다? 뭘 잘못했는데 특검하겠다는 거냐. 지나가면 수 틀리면 관심법이냐 이게? 궁예의 관심법이야? 특검이?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재판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적은 혐의가 말이죠. 전원합의체 영향력 행사, 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12월 3일 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내란.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고. 대통령 권한을 갖다가 행사한 것이지 무슨 그게 내란이냐고. 내란. 병력 200명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무장도 하지 않고 실탄도 빼고 들어간 사람들이 뭐 무슨 내란을 하냐고. 이 자들 말이야.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말이야. 내란. 듣는 사람 불쾌해 죽겠어. 무슨 내란도 아닌 걸 갖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를 갖다 범죄 혐의로 해가지고 특검하겠다. 웃기는 작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엮거나 재판부 독립 원리를 모르는 취지의 내용으로 범죄를 구성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 n분지 1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은 구체적 처벌 조항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제정하는 그런 것이고 법원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재판했다는 의혹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특검법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닌 망신주기 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통과시키면 그 후 폭풍이 매우 거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매우 거센다. 거셀 거다. 민주당 뒤집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참, 참 민주당 사람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대한민국 권력이 전부 다 자기들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앞에 말 서두에는 국민을 위해서 하고 국민팔이를 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지낸 그 황도수 건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요. 뭐라고 했냐면 권력을 상호 견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나눠진 권력 한쪽에 마음이 안 든다고 다른 한 곳에 몰아주겠다는 것 이거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헌재를 장악하는 쪽이 손쉽게 사법부 전체를 시녀처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이성을 차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훌륭한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법과 원칙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한 것을 두고 이들은 불만이 많은 겁니다. 불만 정도가 아니고 사법부를 엎어버리려고까지 지금 수장을 청문회까지 부르고 하는 초유의 상태.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no, 안 가! 하고 딱 얘기했습니다.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못 간다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요. 이 선거 국면에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을 불러내고 청문하겠다느니 또 뭐 특검을 하겠다니 이런 자들의 이 자들이 정상적인 자들입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 만들라고 헤헤헤 하면서 웃고 하면서 뭐 운동하러 다닙니까? 그 이 점은 이재명이가 사법부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공식 사과, 공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앙금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벌써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법까지 손대면 대한민국 국민을 벌써 진압을 했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